자, 2부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늘 걱정되는 게 편집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올릴 건데 뭐 우리의 NG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갈 건데 자, 얼만큼 허접함을 커버하며 갈 건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2부 제목을요. 원래 1부 제목은 이제 김프로가 함께합니다였고요. 2부 제목은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그 김프로가 지금 나름대로 이제 유튜브를 가끔씩 올렸었는데 거기 이제 제목이 던질까 말까였습니다. 대부분의 청취자님들의 이 질문 사항이 뭐냐면 그나마 이 누나가 미쓰리가 점쟁이 반스를 훔쳐 입고 빌려달라고 하지만 사이즈가 안 맞아. 사실 오늘 방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돈다방 미쓰리가 이제 여러분 제발 좀 현금 좀 갖고 계세요. 반등하면 이번 반등은 파는 반등이에요라고 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다. 자,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고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 못 팔았어. 뭐 이렇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약간 이렇게 토탈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번 이렇게 나눠서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했는데요. 대부분의 메일이 난 정말 놀랬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우리 김프로는 그렇게 들으라고 해도 미쓰리 방송은 안 듣습니다. 여하튼 근데 정말 놀랬던 게 청취자님들이 너무 파생이라고 하나요? 뭐 ETF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금융 상품을 굉장히 많이 거래하세요. 인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도 인버스에 대해서 몰라. 난 그냥 시황만 얘기해 줄 뿐이고 여러분들이 제 시황을 듣고 20%만 참조해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자, 우선 질문 들어온 거를 좀 보면은요. 이거는 제가 이 여담인데 어떤 청취자님께서 저랑 동갑 얘기예요. 75년생이래요. 부산에 살고 있는 독고남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면 독고남이 안 되십니다.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. 시장이 반등하는데 물론 아까 일부에서 들으셨겠지만 사실 뭐 미쓰리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반등이 반등다운 반등은 아닙니다. 어쨌든 시장에서는 반등의 어떤 가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설령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3월이 아니더라도 반등은 언젠간 오겠죠. 그죠? 김프로와 뭐 저의 인생이 언제까지 이러겠습니까? 그죠?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오겠죠. 그것처럼 앞으로 빵 터졌어. 자, 앞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등이 온다면 코스피 추정 ETF는 어떨까요? 라고 질문하셨는데 사실 오늘 방송에서 어떤 그 금융상품에 대한 뭐 분석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일부의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자면 코스피 추정 ETF는 어떨까라는 거는 결국 바닥에서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. 바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시황에 있어서. 그러면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 드릴게요. 아까 일부에서 국제유가 계속 좀 설명드렸는데 서부 텍사스유가 지금 뭐 $30, 브렌트도 $30 왔다 갔다 지금 하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3국, 러시아, 사우디, 미국의 치열한 어떤 뭐 정치적, 외교적, 경제적 자존심 싸움도 크고 또 어떻게 보면 파벌 싸움도 크고 그런 상황입니다. 그것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다면 자 그저께 나온 뉴스예요. 그럼 이라크 기지 내에서 미군과 영국군이 반군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. 제 회원님들한테 그 방송할 때도 가끔 이런 얘기 농담 삼아서 했거든요.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던지 아니면 뭐 예멘 후티 반군처럼 이런 어떠한 작업을 해가지고 유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. 근데 ETF나 인버스 최근 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차라리 뭐 이렇게 권유해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좀 시황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은 선물 옵션이 훨씬 날걸요? 하루에 100% 이상도 벌 수도 있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시면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아니 참고로 근데 지금 참고로 미안한데 말끌어서 미안한데 참고로 국제 유가를 올리는 방법은 우리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이 더 잘 알아요. 뭐냐면 이거지. 유가 많이 빠진다.
첫 번째, 산유국들이 감산을 한다. 두 번째, 송유관이 오염됐거나 금이 갔거나, 그래서 이제 뭐 이 수송이 안 된다. 그리고 세 번째가 저쪽 중동 지역에서 어떤 군인이 총만 들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다. 이제 그 이제 시나리오 안에 조금 전에 이제 김프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를 얘기해 준 거죠. 지금 미국과 영국군이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공습으로 이라크 진영 내 뭐 반군 세력 이제 또 예멘 후티 반군하고 조금 다른 진영 같아요. 어찌 됐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했을 때 인버스 사신 분들은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큰 손해를 볼 수 있죠.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버스 ETF 뭐 물론 사셔도 괜찮아요.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시황을 정확히 알고 매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. 지수에 언제든지 바닥을 찍으면 급등도 나올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셔야 되는데 무턱대고 뭐 코스피 200 ETF고 뭐 다 좋아요. 어떤 상품이든 매수하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지금은 확실히 좀 분위기 어느 정도 나타날 때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고요. 야, 너는 좀 전에 선물 옵션 하라고 얘기해놓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면 이런 모순이 어딨어? 아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주식 하실 분들은 조심하시고 크게 시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선물 옵션 국제유가 이런 거 하셔야지. 오케이. 자,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, 자, 개인들은 왜 삼성전자만 매수할까요?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런 거, 학습 효과 때문에도 그런 거고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도 2019년 8월달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뭐 나름 시장이 개박살 났었죠. 1890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주워 담은 게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였습니다. 그때 이후에 또 이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싸졌잖아요. 개미들이 오히려 빠글빠글 달려들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고 바닥이라 이 매수하는 어떤 하나의 불문율처럼 생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하이닉스는 별로 얘기를 안 하니까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은 얘기했던 것처럼 설마 삼성전자가 망하겠어? 이러한 저기 거의 종교적인 믿음이 가장 큰 것 같고,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2018년인가요? 예, 액면 분할했을 때, 5월 4일이었습니다. 날짜 기억합니다. 그때 5만 원으로 액면 분할했을 때, 나는 5만 원에 안 산다라고 얘기했는데, 하다가 이제 6만 원이 넘어갔었어요, 그죠? 그러자 이제 증권회사에서 이제 7만 원, 8만 원 얘기 나오고 있고, 고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,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, 그러니까 제가 받은 메일 중에 사실 좀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미쓰리나 현금 갖고 있는데 어떤 종목 사야 돼요? 이거였어요.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겠어요? 삼성전자지. 그렇죠. 예, 만만하니까.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증권사 브로커로 활동할 때도 고객한테 한 번도 삼성전자를 추천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다른 거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사느냐, 뭐 믿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저는 설마 망하겠어? 그 일종의 두 가지 심리라고 할까? 첫 번째는 보험처럼 안전한 종목을 원하는 거고, 그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설마 망하겠어. 그리고 제가 또 보는 하나의 관점은 더 이상 매매하다 할 게 없어가지고 삼성전자 안전빵으로 가자. 안전빵으로 가자. 이게 가장 큰 것 같은데. 근데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6만 원 갔을 때도 그냥 뭐 갈 수도 있지 뭐.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7만 원, 8만 원 얘기할 때 웃기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.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에게 메일을 주신 분도 마찬가지지만
개인이 너무 집적거려요. 가격이 싸졌으니까. 예,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액면 분할했을 때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몇백만 원 하던 게 이제 5만 원 갔으니까 최소 10만 원까지 두 배는 못 가더라도 7, 8만 원까지는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인의 개인 투자자의 소원이 뭐야? 나 잔고에 삼성전자 좀 담아놓자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 국민 주식 하면 한참 하이닉스가 한국전력. 떴었는데 하이닉스지. 한국전력 모르는구나. 한국전력은 그 전이고. 그러니까.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국민 주식이 됐지만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들이 좋아하면서도 또 반대로 시장 하락장에 가장 많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처럼 잘 다루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오늘 이제 뭐 이따 3부에서도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. 결론적으로는 과연 저는 시황이 어떻던 거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장기가 나는 우량주 매매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코스닥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약간 공격적으로 그냥 선물 옵션 같은 게 잘 맞는 사람이냐 이거는 본인의 성향이 맞는 거지. 그렇지. 내가 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죄송스러운 게 있지만 내가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올라가고 싶다.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그런 건 아니거든요. 아니 내가 되게 미쓰리가 막 섹시하고 막 이런데 나 되게 이렇게 청담동 만면을 약 드셔야 돼. 그러니까 그렇지. 그런 것처럼 꼭 드셔야 돼. 그렇죠. 고마워요. 이따가 하나 줘요. 하여튼 여하튼 그런 것처럼 안 맞는 거를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다 보니까 저도 삼성전자가 뭐 설마 망하겠어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내가 돈 있으면 삼성전자 사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. 그게 뭐 사람마다 뭐 약간의 다룰 수 있는 감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, 참고로 지금 김프로는 목숨 걸고 방송을 합니다.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방송을 합니다. 네. 하루 이틀 목숨 거는. 네. 또 다른 분의 질문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는 국민주라고 한다면 어떤 청취자님께서 LG전자를 장기 투자로 매수하겠다. 사실 아마 이분께서는 미쓰리가 LG전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어찌 보면 가격적으로 면을 봤을 때 옛날에 삼성전자가 너무 비쌌다면 LG전자가 쌌는데 지금은 어떤 거 골라 잡을래? LG전자냐 삼성전자냐 이런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LG전자를 장기 투자로 한 2천만 원 정도 사고 싶다. 자, 난 이렇게 물어볼게요. 전문가님, 저기 LG전자 2천만 원 어떻겠어요? 이렇게 우아하게 물어보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김프로 증권 계좌에 2천만 원이 있다. 물론 다른 종목을 사겠지만 만약에 LG전자를 사야 된다. 너 LG전자 안 사면 이래서 LG전자를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김프로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LG전자를 어떤 식으로 매매할 건지. 만약 내가 LG전자를 매수를 한다면 아까도 좀 설명드렸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개미들이 나름 진화해가지고 1700포인트 깨고 저점이라고 매수를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골 때리는 게 외국인 기관들이 벌써 몇 조 원, 거의 뭐 10조 원 가까이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 개미들은 매수를 하고 있고 과연 외국인 기관들이 올려줄 거냐는 거지. 그러니까 LG전자도 코스피 200이니까 바닥이 확인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매수를 하면 그나마 중장기 투자로는 괜찮지. 자, 그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지 말고. 네, 구체적으로 2천만 원이야. 그러면 조금씩이 얼마씩인지. 500만 원 4번 정도 네번 나눠서 정도? 매수를 하면 훨씬 좀 나을 것 같아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뭐 참조하시고요. 그럼 여기는 그럼 여담으로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외인들이 덜 팔잖아. 왜일까? 코스닥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지. 그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나 또 아직까지도 4분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도 많고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바닥은 바닥이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큰 시장이라서
나 같아도 파생하지 코스닥은 안 건드릴 것 같아 지금은. 코스닥은 진짜 그냥 뭐 올라갈 때 좋지만 올라갈 때 좋지만 지금 2부 제목이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? 제가 지금 질문을 좀 쭉 꼽아왔는데 질문이 대부분 이거예요. 삼성전자만 뭐 왜 매수할까요?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질문을 좀 달리 보자면 삼성전자 매수해도 돼요라고 해석할 수 있고 LG전자 사도 돼요? 란 질문. 그리고 우량주를 조금씩 담아보는 건 어때요? 이것도 질문에 있었고요. 자, 이거는 어차피 결국에는 우량주를 내가 바닥에서 사서 아까 뭐 1600포인트까지 다시 밀릴 수 있다면 그래 내가 1600포인트인데까지 건 뭐 망하기까지 하겠어라고 1600포인트에 과감하게 우량주를 산다. 그래서 2050포인트 반등에 판다. 이거는 매매 스타일이에요, 여러분. 이건 매매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장기적으로 간다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사실 2050포인트도 팔면 안 되지.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의 관점이 뭐 1년인지 6개월인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, 근데 좀 더 자세히 좀 말씀드리면 그 뭐 아까도 미술 누나가 얘기했지만 미술 누나가 얘기했다고? 미술이 그 피곤해가지고 발음이 이상해. 일단 뉴욕 증시 다우지수도 29,000, 나스닥도 거의 뭐 10,00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S&P도 항상 500도 3,000포인트 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바람만 휙 불면 신고가 돌파하고 역사상 최고점을 찍을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폭삭 주저앉았어요. 그러면 지금 시장 자체가 뭐 과거에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나 경영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측하듯이 꺾이는 시점이 더 빨라진 거죠. 그럼 아직까지도 바닥 확인 작업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꼭 뭐 어떤 수학 공식처럼 1600 깨지면 매수하고 2050에 팔아야 된다. 그거는 뭐 몇 년 동안 2000원에 안 올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더 빠르게 뭐 한 달 내내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거고, 이거는 어떤 시기나 그런 것보다 타이밍, 이 지금 시중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꼭 중장기 투자로 뭐 지수가 빠졌다고 저평가된 게 절대 아닙니다. 그 점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나마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께서는 돈다방 미스리가 이제 감성 경제 방송이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뭐 2000포인트에 굳이 안 팔면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, 그죠? 16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1500까지 가면 어떡할 거예요, 그죠?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주식을 장기 투자든 뭐하든 산다. 그럼 산 상태에서 물론 완전 몰빵은 아니고요. 매수한 상태에서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할 수 있다면 나는 들어가 봐도 괜찮은 거고 장기 투자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나 모르니까 자꾸 전문가들 꼭 집어줘. 바닥 1700 딱 찍어주고 고점 딱 2050포인트 찍어줘. 죄송하지만 그거는 늘 얘기하잖아요. 한낱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 메일을 받으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 참 시장을 어려워하시는구나. 그러니까 어렵구나. 물론 우리도 어렵죠. 그런데 여전히 제가 좀 느꼈던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야, 어떻게 시장의 방향성을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막 그 지수 추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과감하게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지에 대한 그 과감성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랬고요. 용감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.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이 올라가니까 눈이 쏠릴 수 있겠지만 알겠습니다. 좀 변동성이 크다는 거 그러니까 2부가 조심하시기 좀 바랍니다. 길어지고 있는데 사실 2부에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질문이 하나 다시 더 있었거든요. 그 질문이 뭐냐면 요즘 같은 장에,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종목 얘기인데 요즘 같은 장에 사둘 만한 종목이 없을까요?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. 근데 요거는